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발 훈풍탄 코스피 하반기 3천까지 뚫을까? 코스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세에 힘입어 19일 2,790선을 뚫고 2,797.33을 기록했습니다. 2,790선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 24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 금리 인하와 수출 호조 등으로 코스피가 3,000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AI 칩 견제, 일본, 네덜란드의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선다. 한국과 대만, 일본을 포함한 반도체 동맹 칩포 결성을 주도한 미국이 중국을 향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전선을 AI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개발 경쟁에 따라 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AI 칩에 대한 중국 기술 개발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반도체 더 옥죄는 미국 칩스법 수혜 기업 중국 장비 수입 금지. 미국 의회가 반도체 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미국 상무부 차관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을 찾아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총 5조 달러 넘어선 인도 증시 ETF 담는 개미. 인도 증시가 반년 사이 시가총액을 1조 달러가량 늘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전후로 주춤했던 증시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인도 테마 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과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도 각각 202억, 155억 원 규모 순매수했습니다. 이들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각각 7.27%, 6.94%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99까지 고점을 찍고 종가는 2,797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2,800선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가지 좀 유의미한 부분을 보자면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회복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장 마감한 후에 정부에서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엔젤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 꼼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출발할 때부터 갭상승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이슈와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끗한 나라랑 국제약품,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일단 여기도 좋겠지만 대선 5년 주기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진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쉬운 게 대선주입니다. 대선주. 그러니까 대선주라는 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보통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대선이 다가오기 전, 대선일 기준 3년 전. 그러니까 3년 전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딱 이번 연도 이제 지금 딱 2024년도죠. 그러니까 2027년도에 우리가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24년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 대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여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중에서도 왜 깨끗한 나라를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앞서 앵커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이 우리가 어제 뉴스가 나오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뭘 해야 된다.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그럼 이게 어떤 정책이요? 저출산 정책이에요. 저출산 정책. 그러니까 즉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은 각각의 인물들마다 뭘 겁니까? 공약을 내걸어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몇 번을 다 돌려보면은 꼭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럼 뭐 창투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움직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움직이는 게 뭐다? 꼭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 대통령 선거 대선을 앞두고서 이 관련주를 뭘 사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뭐 하면 좋다. 그냥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 일자리가 되었던지 저출산이 되었던지 이 두 가지 테마 중에 한 가지를 사놓고 뭐 합니까? 2027년도라 했죠, 대선이. 2027년도까지 잘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대선, 이 수혜주, 반세 이런 거는 진짜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깨끗한 나라도 뭐다?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기대해 볼 수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각 대선 때마다 올라갔던 거 보면은 한 7천 구간까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서 잘 올라가면 3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깨끗한 나라,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매수 가격이 이제 현재 2,300, 2,200에서 저항대가 아니고 2,600 정도예요. 2,200에서 2,600원 정도 보시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3,500원에서 6,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2,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좀 보내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국제약품. 국제약품은 이제 우리 이름만 들어도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몰라도 약품.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죠.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경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는데 얼마나 급증하느냐. 작년 대비해서 115배가 급증해요, 115배. 굉장히 많이 급증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에서만 끝이냐? 아니에요.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뭐 100배 급증은 아니어도 100일의 환자가 몇 배, 5년 새 최다라는 거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이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일에 관련해 가지고 국제약품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세파계 항생제를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이 100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이로서 좀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눌림목 반등 기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눌림목이란 건 뭡니까? 주가가 급등할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타고 갑니다.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요.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딱 5입형대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거. 그래서 터치 반등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을 매수 가격을 세워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600원대에서 한 5,250원. 그래서 매수 가격 5,250에서 6,000원. 그 목표 가격은 이전에 고점이 한 8,000원 정도예요. 8,000원대부터 12,000원 정도.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그 손절 가격대는 지금 4,800원? 4,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 기대, 그다음에 100일에 같은 경우 뭐에 대한 기대? 지금 100일에가 아니죠. 국제약품은 지금 이제 지속적인 100일에 관련 반사이익 수혜 기대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종목 좀 보시면 아무래도 오늘도 좀 성공적인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장 마감한 후에 사실 정부에서 브리핑이 좀 나왔고 내용을 보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기억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국제약품이었습니다. 최근 100일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어제 나온 기사 보면 당뇨병 치료제 트라디엠 4종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0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800포인트 바로 앞까지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폭을 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만전자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한 2,8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 지수는 0.03% 소폭 상승한 861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JNTC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1조 원어치를 수출했다라는 이 공식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전 거래일에는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송유관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항 영일만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24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함께 이제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순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은 일단 약하지만 그래도 2,800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좀 유의미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일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았죠.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약간 2년 넘었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고 숫자적으로도 오늘은 또 유의미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2,800선 살짝 턱걸이하긴 했지만 올라가긴 했죠. 이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다라는 점, 그 부분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분위기는 오늘 삼성전자 특히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반도체 이 두 섹터 가장 큰 섹터인데 이 두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고 전일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동안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그 빈자리를 잘 채워줬었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전일 나쁘지 않았었고 오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이 오늘 시장 자체는 크게 지수가 움직이기보다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쪽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다라는 부분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일단은 2,801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와 있고 2,800 턱걸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무님 일단 어제 고가 2,799선 찍고 오늘 2,8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운드 넘버가 바뀌게 된다면 이 시장 안에서 그동안 좀 끌어왔던 쪽 말고 좀 소외되어 있었던 쪽에서 좀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대해도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사실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지수가 레벨업 될 때,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동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2,600에서 2,7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한참 동안 갇혀 있다가 이 박스권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 여기에 사실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레벨업이 될 때,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에는 매기가 상당히 여러 섹터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섹터에 동시다발적으로 매기가 쏠리다가 섹터가 줄어들죠. 점점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줄어든 섹터에서 또 이번엔 섹터 안에서의 종목 수가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개별 종목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다시 박스권이 되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은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채권 금리도 전일 같은 경우 보면은 3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4.2%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좋았던 게 반도체와 자동차인데요.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조정받고 다른 섹터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도 긍정적인 시각이, 뭐 물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외의 섹터들로도 충분히 매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작은 섹터 중에서 분위기 좋았었던 게 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일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가 좀 뭐 트럼프 리스크는 있었겠습니다만 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 외의 섹터들도 좀 살펴본다라면은 건설업종들도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조선업종들도 업황이 뭐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주가 올라왔다가 좀 쉬고 있는데, 다시 하반기 FLNG 쪽으로 해서도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섹터들까지 매기가 좀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 올라가는 섹터 수들이 많아지죠. 지수가 다 같이 좀 레벨업되는 이런 상황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은 코스피가 2,796선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내려왔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소외받았던 쪽에서도 다시 한번 힘이 나올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8만전자 회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0.37% 강보합 수준이고요. 8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동해 가스전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브리핑이 좀 진행이 됐었고, 한국석유공사 의견에 따르면 석유 메이저 5곳에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한 곳이 석유공사와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을 했고 정보를 좀 열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일단 TP가 83,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57,700원 선에서 오늘은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47% 하락을 합니다. 일단 미국 상원에서 원전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원전주들 흐름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었는데 장 출발은 약하게 좀 움직입니다. 대장 주격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장에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1% 차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21% 강보합 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살짝 언급 드린 것처럼 인구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 출발이 좀 괜찮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13.54%,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17.8%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0.37% 하락을 합니다. 현대차와의 협업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충전 사업자인 차지포인트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전 쪽에 힘을 좀 싣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장에서는 0.3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상무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두 종목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8만전자를 회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본다면 SK하이닉스와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지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SK하이닉스와 거의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가격대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업황과 주가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는 HBM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물론 자존심도 상했겠죠. SK 하이닉스에 좀 뒤졌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빨리 이 키 맞추기, 기술력에 있어서의 키 맞추기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수장 교체가 금년에 있었죠.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와의 이런 수요 접점도, 니즈도 맞춤이 있죠. 엔비디아도 수요 공급처를 좀 더 다변화하고 싶다라는 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따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하반기에는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이 되어 있다가 한번 발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을 따라가려는 부분, 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이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러브콜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6월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SK 하이닉스 전일 외국인의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 6월 13일이 되기 전까지는 6월 달 들어서, 그리고 5월에도 외국인의 매도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라는 점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지고 업황에 있어서는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수급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갔다는 건 삼성전자의 향후를 좀 더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좋게 봤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편안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고점이 이제는 한 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86,000원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86,000원에서 매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멈칫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요, 디램도 그렇고 실적적인 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게 봤을 때는 86,000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삼성전자 봤을 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먼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굉장히 잘 가다가 오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이 있었죠. 만약에 반도체 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공장이 있었으면 그 공장들은 이제 중국 장비에 있어서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발의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오후에는 조금 매기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오늘 끝까지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일단 펀더에 영향을 주는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무님, 어제 삼양식품과 실리콘투유 두 가지 종목을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삼양식품이랑 그리고 삼양식품 지금 다시 하락 전환했네요. 0.89%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투도 지금 시각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출발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화장품이랑 음식료가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이 두 섹터를 좀 이끌고 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왔던 이 두 종목에서 주식 매도 소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가 좀 어떻게 연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두 가지 섹터의 흐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식품주들에 대한 분위기는 이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K푸드에 대한 열풍이 있고요. 다른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상당히 좀 잘 맞추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 위주로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죠. 이 식품에 있어서의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연초에 10,000원 아래였거든요, 주가가. 그런데 지금 50,00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삼양식품도 연초를 생각을 해보면 200,000원 언더였습니다. 200,000원 언더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에 고점이 700,000원 이상이었고, 오늘 주가가 떨어졌는데 660,000원입니다. 시가총액이 삼양식품 지금 5조거든요. 이 3배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불닭볶음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국내 가격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을 받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마진으로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기대하는 부분은 맞지만,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다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관련된 이 특수관계인들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두 종목 다 좀 이 리스크는 주가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식품주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 수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실적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 받고 다시 한번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유가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와 단기를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대표적인 종목에서 또 주식 매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를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테마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엔젤 관련주, 전출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꿈비는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였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 아가방 컴퍼니도 갭상승, 깨끗한 나라 앞서서 우리 이주식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주까지도 함께 갭상승 좀 출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주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작은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제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변동성이 좀 많고 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모님 이 종목은 오늘장 안에서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지하면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이게 사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좀 단기적인 좀 테마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 계속적인 정책이 좀 나오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좀 짧게 좀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짧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마단에서 가장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체크해봤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2,800선 좀 뚫어내면서 움직이다가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지금 2,80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시장은 좀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쉬어서 그래도 한계가 있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분위기는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상향 추세로 좀 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약간은 조금 이제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약보합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간밤에 또 이제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변동성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에 굉장히 좀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사실 그 2위, 3위를 보더라도 뭐 MS, 애플인데 이 종목들도 최근에 사실 다 AI 쪽으로 좀 묶여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까지 주도 업종은 여전히 좀 AI 테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보다 이제 SK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 HBM 관련해서는 이 두 종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수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연도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던 이제 2021년 분기 실적과 비슷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업종 이쪽은 좀 계속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겠지만 추가적으로 여전히 이제 화장품 쪽도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식음료 업종 그리고 조선주들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테마단으로 좀 움직이는 곳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SK그룹이 지금 일단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SK스퀘어 쪽에서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또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럼 지금 좀 멀리 봤을 때 SK하이닉스 안에서도 특별 배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예상해도 될까요? 네, 일단 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확히 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결국에 이제 최대의 주주인 만큼 이제 연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돈을 또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공급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좀 모자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배당을 좀 늘리게 되려면은 이제 기업 자체가 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 역시도 관련주로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눌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또 리포트가 있어서 하나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사실 어제 상원에서 원전 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원전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0.95% 하락하고 있고 우리기술도 한 1.9% 마이너스고요. DLENC도 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서명하면 즉시 이제 발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6월에 지금 체코 수주 결과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대할 부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조금 담아가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원전 쪽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좀 말씀을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이와 관련돼서 좀 대장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원전 지원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사실 어제 시장에서 조금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재료가 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지 결국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이나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모아 가시는 전략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답니다. 네, 수주가 좋아야지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원전 관련주들 역시도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한화엔진, DB하이텍, 한국가스공사, TC시스틸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 좀 엮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최고의 이런 밸류 체인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동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신용평가 등급이 거의 D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한전과 비교해서도 훨씬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13조 원대 뭐 미수금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린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테마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좀 상승이 나오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그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상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뭐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대보다는 한 5만 원대까지 좀 쭉 눌렸을 때 그때 관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TP가 지금 83,000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카페24, 포스코엠텍, 파인엠텍,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파인엠텍이라는 종목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눌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폴더블폰을 올해만 해도 한 1,000만 대 이상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인엠텍과 같은 이런 내장인지 관련주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폴더블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현재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업황 회복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수익성 개선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내장인지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장인지도 앞으로 생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장인지와 외장인지를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또 외형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이 또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힌지 관련주들은 지금 기대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밸류적으로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모아가실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2%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조금 올랐지만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부근인 한 11,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파인엠텍이고요. 내장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외장까지 힌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진테크입니다.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시총 1위를 달성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이에 올라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 90점을 달성을 했고요. 수급이 95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대 상승을 하면서 55,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수주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주 4,700주가 추가 상장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차트 그리고 실적이 85점이고요. 수급과 모멘텀이 90점으로 종합점수 87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6% 하락하면서 18만 8,7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슈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수원이 30조 원 규모로 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지금 한 달을 앞두고 마지막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언급됐다시피 미국 상원이 첨단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를 했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 수급과 모멘텀이 90점이고요. 차트와 실적이 85점으로 종합점수 86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7% 약보합 흐름이고요. 21,0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2차 전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인터배터리 2024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조금 매기가 쏠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올해 2024에서는 ESS가 또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여러 차례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구 비상대책을 선언을 하게 됐고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캐리소프트가 상한가에 지금 안착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 쪽 확인해 볼 텐데요. 반도체 쪽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데 가장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면 DB하이텍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공시가 좀 나왔는데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에 있어서 위탁 생산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요게 좀 주도주로서 자리하면서 반도체 생산 쪽에서 자리를 좀 테마를 좀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또 시간 외에 이제 마감을 하고 나서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이제 관련주들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은 좀 단기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대체감들이 좀 많이 나왔었지만 이게 이제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만 반짝 오르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출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로도 이제 이슈몰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또 인구 비상사태를 또 선언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1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저출산 관련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한 300조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매년 지금 역대 최저치를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당연히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정책안을 주기적으로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결혼 세액공제라든지 뭐 주택 우선 분양 등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주가로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아요. 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선별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딱 3가지 종목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꿈비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 3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 관련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상 뭐 성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꿈비라는 종목이 뭐 유아용 침대라든지 용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와 그리고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두 가지 다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어제 시간에서도 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눌린다면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유아용품이라든지 의류 관련 이제 제조 기업이죠. 근데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21년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굉장히 좀 양호한 이런 실적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한 18%가량 또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유아 스킨케어 시장에 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인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K뷰티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관심이 지금 유아 스킨케어 시장까지도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제로투세븐 올해 전체적인 또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다 훑어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주 저출산 관련주는 참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범위를 좁혀주셨어요.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까지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8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오늘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제는 방산이었고요. K방산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특히 요즘에는 또 LIG 넥스원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좀 움직였던 기업도 있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해서 인수가 6월 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죠. 사실 어제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2.5%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보겠습니다. 승부주는 오늘 사실 한화 엔진이었는데요. 일단 조선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가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3,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보통은 지금 먼저 배를 좀 신규로 수주를 하게 되면 그 한 3, 4개월 뒤에 엔진을 또 따로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을 봤을 때 지금과 맞물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810원 선에서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하이스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석유공사에서 있었던 브리핑으로 관련주들이 좀 2시 전후로 해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석유의 메이저 기업 한 5곳 정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심해 시추에 있어서 필요한 강관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지금 시추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1.9%로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린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4,000원 선에서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저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어져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는 꿈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또 캐리소프트가 상한가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실적이 좀 찍힐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요약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꿈비라는 종목 보면요. 오늘 15.7%로 상승불 켜고 있고요. 12,5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10%대 강세 보이면서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제로투세븐 함께 보겠습니다. 4.5% 정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6,710원 선에서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주들은 연속성이 좀 적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까지 흐름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깨끗한 나라 국제용품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저출생 테마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